네, 구간 추정의 나머지 모비율의 구간 추정과 모분산의 구간 추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모비율의 구간 추정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요 부분은 그냥 얘네의 실내 구간 구해봐라. 그냥 수식으로. 그쵸? 그런 거는 시험 문제 별로 안 나온다. 잘. 그렇죠. 근데 뒤에 가면은 얘네들을 또 뭐에 응용한 문제들이 또 나와주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나오는 실내 구간식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또 실내 구간 외울 게 많아지죠. 그렇죠? 많아지지만 최대한 제가 잘 이해가 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방식대로 일단 한번 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야? 모비율의 실내 구간이야. 우리가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 그렇죠? 몇 퍼 찬성하냐? 궁금하죠. 그렇죠? 그런 게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몇 명 조사에 100명 뽑았어. 그렇죠? 그중에서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30명이 찬성한대. 그렇죠? 그러면은 100분의 30이 찬성하고 있다. 30%로 찬성하고 있다. 자, 요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원래 모집단의 찬성 비율이 모비율이고 얘가 표본을 뽑아서, 그쵸? 뽑아서 진짜 찬성하는 사람 몇 명이세요? 손들어 보세요 하고 요 구항값이 뭐냐면 표본 비율이랍니다. 그럼 당연히 모비율 맞추기 위해서 표본 비율로 예측하는 거 뭐에 좀 말이 되죠. 그렇죠? 상식적이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표본 비율이 모비율의 뭐야? 불편 추정량이랍니다. 표본 비율의 기대값을 구하면은 모비율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표본 비율이 모비율의 불편 추정량이기 때문에 얘를 뭘로 해? 모비율의 점 추정치로 쓰기로 한다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이해가 된다는 뭐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신다는 전제로 한번 모비율의 실내 구간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어떤 x라는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요 n이 뭐해? 좀 크기가 커지면은, 그쵸? n이 충분히 커지면은 우리가 잠깐 배웠는데 요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이항 분포 내 n이 크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서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도 된다고. 그렇죠?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로의 근사해 갖고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완벽히 정규 분포가 되는 건 아니고 근사적으로 그렇죠? 비슷하게 정규 분포가 된다고. 자, 그래서 그때의 평균은 뭐야? MP 분사는 MP 곱하기 1-P죠. 그렇죠? 자, 요 X는 뭐야? 총 N명 중에서 그렇죠? N명 중에서 성공한 횟수잖아. 그렇죠? 아니면 찬성하는 사람의 수라고. 그렇죠? 숫자라고 그냥 몇 명 이런 거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알고 싶어? 비율이 알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X를 N으로 나누는 거야. 그렇죠? 총 N명 중에서 진짜 찬성한 사람의 수 이게 바로 뭐야? 비율이잖아. 그렇죠? 얘가 바로 표본 비율이 된다고. 그렇죠? N명 표본 뽑아갖고 그중에서 찬성한 사람 몇 명입니까 하고 조사해 보면은 그 값이 뭐가 돼? 표본 비율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본 비율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n으로 뭐 해야 돼? 요 값을 나눠줘야죠. 그럼 평균을 n으로 나누면은 p 분산을 n으로 나누게 되면 뭘로 나눠? n 제곱으로 나누게 되죠. 그렇죠? 분산은 제곱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지어져서 n분의 p 곱하기 1-p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요 추정량이, 그렇죠? 추정량이 무슨 분포 따르는지 아니까 요걸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어? 실내 구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모비율의 실내 구간 구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죠? 모평균의 실내 구간 구하듯이 똑같이 써주는 거야. 점추정치, 표본 비율,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분포값 써야 되는데 지금 무슨 분포 따라? 정규 분포 따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Z2분의 알파 곱하기 요 점추정치에 뭐해? 표준 편차. 여기다 뭐한 놈? 루트 씌운 놈을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구한다. 자, 근데 문제가 뭐야? 여기서 또 여기에 P가 나와 있는데 이 P들은 뭐야? 모비율이잖아. 그쵸? 근데 지금 모비율을 추정하는 거니까 모비율을 알아 몰라? 모르죠. 그쵸?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뭐 한다? 표본 비율로 추정해서 어차피 표본 비율이 뭐야? 모비율의 점 추정치 불편 추정량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개로 대신 대체해서 적어서 요렇게 뭐해? 구간 추정을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모비율의 구간 추정식 당연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점추정치 플러스 마이너스 분포값 곱하기 여기에 표준편차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뭐다? 루트 n분의 p 곱하기 1-p다. 되시죠?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고
자, 모비율의 차는 여기에 하나 더 늘어난 거야. 그쵸? 두 집단 간의 비율차. 그쵸? 수도권에서 이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 빼기 지방에서 이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 뭐 이런 걸 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때도 여전히 무슨 보 따라? 정규분포 따르니까 표준 정규분포값, 분포값으로 적어주시고 요 부분이 뭐 하는 거야? 한 개 더 늘어나는 거죠. 그쵸? 비율이 두 개 됐으니까 하나만 더 늘려서 둘이 더해 주시면 된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 외우면은 얘도 당연히 외울 수 있게 되고 여기 모비율의 차 실내 구간 구하라는 문제는 그래도 좀 덜 나온다. 거의 잘 안 나온다. 그쵸? 여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얘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모비율의 실내 구간 외웠다는 전제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어느 볼펜 제조 공장에서 100개의 표본을 뽑아서 불량 여부 조사했더니 12개가 불량품이었대. 그쵸? 불량품의 비율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그쵸? 요렇게 모비율의 신뢰 구간 구하려면은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근사를 이용해 줘야 된다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식을 외웠으니까 뭐 근사하든가 말든가 어쨌든 그냥 정규 분포다 생각하고 문제 푸셔도 되죠. 어쨌든 뭐 답만 고르면 되니까. 자,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돼? 표본 비율을 구해야죠. 그쵸? 100개 뽑았는데 그중에 12개가 불량품이야. 그럼 100분의 12가 뭐야? 표본 비율이 되죠. 그쵸? 그래서 모비율의 신뢰 구간식 적어주면은 표본 비율 플러스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M분의 P 곱하기 1마 P인데 P 모비율을 구할 수 없으니까 표본 비율을 써준다고. 되시죠? 그래서 100분의 12를 여기다가 다 뭐였는데 대입하면 되죠. 그쵸? 100분의 12 플러스 마이너스 Z값 구해야 되는데 지금 몇 프로? 95% 신뢰 구간이니까 Z 뭐 해야 돼? 0.025가 들어가 줘야죠. 그쵸? 요렇게 표준 정규분포 있을 때 요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Z 0.025죠. 그쵸? 그거는 누구야? 요 단을 살펴보면은 그 값이 몇이라고? 1.96이라고. 그쵸? 1.96 Z값이 절대값으로 1.96과 마이너스 1.96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지금 몇이래? 0.95래잖아. 그쵸? 그럼 여기만 봤을 때는 이게 0.025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Z 0.025는 1.96이다. 그쵸? 계속해서 앞에서도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보자마자 바로 이거 1.96이네 하고 쓰시는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럼 1.645는 뭔데? 1.645는 Z 0.05 값이랍니다. 그렇죠. 얘도 뒤에 가설 검정 가면 많이 쓰이기 때문에 1.645 외워주실 겁니다. 물론 당연히 못 외워도 되죠. 여기 단 보고 풀면 되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 풀면은 n이 지금 몇이었어? 100분의였죠. 그렇죠. 그리고 표본 비율들 갖다 써주면 된다고. 100분의 12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12 적어주시면 되죠. 그렇죠. 100분의니까 요 100분의를 곱하기 100분의 1 요런 식으로 써줘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놈 몇 번이야? 2번이죠. 그렇죠. 1.645 쓰면 안 된다고. 그리고 100분의 1로 나누는 부분, n분의 1로 나누는 부분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n분의 1로 나누는 거는 다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모평균의 신뢰 구간, 모평균의 차 신뢰 구간, 그리고 모비율의 신뢰 구간에도 다 n분의 1로, 그렇죠. n분의 1로 나누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각각의 표본들의 추정량의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n분의가 당연히 들어간다. 그렇죠. 공통적으로. 자,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좀 외워주시면 되고 지금 당장은 당연히 요 모비율의 실내 구간 구하는 식 안 외워지겠죠. 그렇죠. 한번 보자마자 어떻게 외워.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언젠가는 외워주실 겁니다. 네, 이어서 모분산의 실내 구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평균 다 했으니까, 그렇죠? 모분산도 궁금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모분산의 실내 구간을 하려면은 요거 식을 실내 구간 구하는 식을 설명드리려면 앞에 표본분산 단원에서 배운 게 떠올라야 돼. n-1 곱하기 s제곱, 그렇죠? 표본분산 나누기 시그마 제곱 모분산이 뭘 따른다고?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 따른다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 모분산 내가 구하고 싶은 값. 그 다음에 n-1 표본 개수에서 1 뺀 거니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표본 분산도 당연히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얘네들은 구할 수 있는가? 얘도 표본값, 그 다음에 얘가 내가 알고 싶은 값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 실내 구간 만들 수 있죠. 자, 카이 제곱 분포는 요렇게 생겼어. 0부터 출발해갖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뭐 해야 돼? 뭐 95%든 뭐 90%든 실내 구간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95%로 해보겠습니다. 실내 구간.
95%를 많이 쓰니까. 그럼 95%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잘라낸 다음에 요만큼 안의 넓이가 0.95가 되고 요 부분은 0.025 그리고 요 부분이 0.025가 되게 해주는 각 백분위 수들을 찾아주면은 여기가 뭐야? 카이 제곱의 0.025가 되겠죠. 그렇죠? 요 부분은 뭐야? 원래 앞에 정규 분포나 t 분포는 0에 대해 대칭이니까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붙이면 이 값이 나왔어. 근데 카이 제곱 분포는 다 플러스 값만 같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따로 적어줘야 된다고. 자, 이만큼이 0.025니까 이 값보다 클 확률, 여기는 몇이야? 0.975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0.975가 된다고. 0.95랑 0.025 힘을 합치니까 0.975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카이 제곱 0.975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확률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P 카이 제곱 0.975보다 크고, 그렇죠? 어떤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카이 제곱 0.025보다 작을 확률이 0.95입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요 부분에다가 얘를 뭐 하면 돼? 얘를 이렇게 슉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집어넣었어. 다시 요 P 부분 어차피 뭐 당연히 0.95니까 안 쓰고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치면은 카이 제곱 0.975가 큽니다. 뭐보다? 아니죠. 얘가 0.975보다 큰 거죠. 그렇죠? 왜 0.95라고 썼지? 0.975보다 이 값이 클 확률. S제곱 나누기 모분산. 그렇죠? 또 뭐보다 작아야 돼? 카이 제곱 0.025. 자, 요렇게 되죠. 자, 그리고 요 내가 구하고 싶은 요 모분산이 분모에 있으니까 이거를 다 뭐해? 역수 취하는 거야. 그렇죠? 그건 다시 위로 가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상태에서 모분산이 분모에 있으니까 다 역수를 취하는 거야. 그럼 카이 제곱 0.975분의 1이 되고, 그렇죠? 부등호가 바뀌게 돼. 역수 취하면은. 그렇죠? 2가 커, 3이 커, 3이 크죠.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2분의 1이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수 취하거나 마이너스 곱하면은 부등호가 바뀐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적어주면은 요렇게 되고, 그쵸? 나는 요 모분산만 알고 싶은 거니까 얘네를 양변에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 시그마 제곱이 뭐보다 크다. 요 부분에다가 얘 곱해주면은 카이 제곱 0.025분의 n-1 s 제곱 요렇게 되고, 되시죠? 요쪽도 곱해주면은 카이 제곱 0.975 95라고 썼죠? 975분의 n-1 s제곱. 그쵸? 요것보다 작을 확률이 0.95니까, 그쵸? 모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쓸 수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식이 구성된다. 카이 제곱 분포분의 n-1 표본 분산. 자, 요런 꼴로 생겼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리고 요쪽에 2분의 알파 값이 들어가는 거고 요쪽에 1-2분의 알파 값이 들어간다. 그렇죠? 여기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물론 당연히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디가 2분의 알파고 어디가 1-2분의 알파지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고. 그렇죠? 어차피 근데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작은 놈부터 큰 놈이잖아. 그렇죠? 이 값이 더 크다고. 그렇죠? 더 큰 놈으로 나눴기 때문에, 분모에 나눴기 때문에 이 값이 더 작겠죠. 그렇죠? 0.975가 아까 이렇게 그렸을 때 0.025는 여기 있고 0.975는 여기 있었잖아. 그렇죠? 0.975가 더 작다고. 이 값이 더 작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분산의 비야. 다 원래 모평균 배우고 뭐 배웠어? 모평균의 차는 어떻게 되는가? 실내구간 배웠죠. 그렇죠? 표본 비율 배우고 그 다음 뭐가 나왔어? 표본 비율의 차가 나왔다고. 그렇죠? 근데 분산은 약간 곱하기랑 나누기로 된 놈이기 때문에 얘는 빼기, 차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해? 비를 구하게 된답니다. 그렇죠? 둘이 몇 배 차이가 나는가? 요거를 구하게 된다고. 물론 얘도 실내 구간 만드는 거, 그렇죠? 만드는 거 당연히 증명하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n-1의 s1 제곱 나누기 시그마 1 제곱이 카이 제곱 분포 따르고, 그렇죠? 두 번째 집단도 n1 여기 n2라고 치면은 s2의 제곱 나누기 시그마 2의 제곱도 뭐에 카이 제곱 분포 따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카이 제곱분의 카이 제곱을 각각의 자유도로 나눠주면은, 그렇죠? 그거는 무슨 분포 따라? F 분포 따르게 되죠. 그렇죠? 요걸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분산의 B는 무슨 분포 따라? F분포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분산이 카이제곱 분포랑 관련이 있으니까 모분산의 B, 카이제곱 분포 따르는 놈이 분수로 들어왔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해? F분포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구했다 치고 실내 구간 구하는 식 조금 외워보자고. 시그마 원 제곱 나누기 시그마 투 제곱의 실내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냐? 각각의 표본 분산에 B가 들어가 줘야 돼. 그렇죠. 요거랑 모양이 똑같게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된다고. 되시죠? 여기다 곱하기 나누기 F분포 분의 1을 하는데, 그렇죠? 요 F분포에 들어가는 값이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자유도가 분자 자유도 그대로 N1 빼기 1, 분모 자유도 뒤에 그대로 N2 빼기 1이 들어가고, 요 앞에 부분, 큰 부분은 1-2분의 알파, 작은 부분은 2분의 알파. 그렇죠? 그거는 모분산의 실내 구간 구할 때랑 똑같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들어가진다. 그래서 요 꼴을 뭐 해줘야 돼? 외워주셔야 된다고. 시그마 1 제곱 나누기 시그마 2 제곱 모분산의 B의 실내 구간은 얘가 당연히 들어가 주고 곱하기 어떤 분포분의 F분포분의 1을 하는데 앞에는 1-2분의 알파, 뒤쪽에는 2분의 알파가 들어가 주시고 되시죠? 그때의 자유도는 얘 그대로 분자가 분자로 분모가 분모로 들어가 주면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꼴을 외워주시면 어차피 뭐 모분산의 B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분산의 B의 실내 구간은 다음 중 누구인가? 그렇죠? 요렇게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꼴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분산과 관련된 모분산의 실내 구간과 관련된 2번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모집단에 모분산들이 있어. 그래서 10개, 15개 뽑았어. 그리고 표본분산도 구했어. 그리고 그 표본분산의 B를 F라고 간단히 쓰기로 했어. 자, 그랬을 때 두 모분산의 B의 실내 구간은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 공식 적어야죠. 모분산의 B니까 당연히 표본분산의 B가 일단 먼저 나와주셔야 된다고. 되시죠? 곱하기 분포분의 1인데, 그렇죠? 여기에는 2분의 알파, 얘의 자유도 먼저 들어가 주시고, 그렇죠? A는 일단 10개잖아. 그렇죠? 그럼 자유도 9, 그다음에 B는 몇 개야? 15개니까 n-1 하니까 자유도 몇이야? 14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럼 이쪽 큰 부분은 똑같이 요렇게 적히는데 되시죠? 자유도도 9,13 것도 똑같은데 여기가 뭐야? 1-2분의 알파 값이 들어가주면 되죠.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문제에서 뭘로 하지? F라고 하자며. 그렇죠? 그럼 F 곱하기 분포값, F 곱하기 분포값 요렇게 생겼다고. 그렇죠? 그럼 답을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요게 정확히 나오는 거, 작은 부분에 나오는 거 1번이죠. 그렇죠? F 2분의 알파 가로 열고 9,14 분자 자유도 9 분모 자유도 14. 그렇죠? 똑같잖아. 됐죠? 또는 어떤 놈 얘는 뭘로 돼 있어? 분의 1로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럼 요 분의 1을 역수로 바꿀 수도 있잖아. 그렇죠? 했잖아. F 알파 자유도 뭐 할까? 뭐 M1, M2는 역수 취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분의 1로 바뀌면은 자유도끼리 뭐하고 뒤바뀌고 요 알파 값이 뭘로 바뀌어? 1-4 알파로 바뀐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다시 역수니까 즉 분의 1이니까 그거를 다시 역수 취하면은 F하고 자유도 14,95 그쵸? 요 2분의 알파에서 1 뺀값 요렇게 된다. 아, 여기 뭐 분의 1은 얘는 틀렸죠. 그쵸? 얘는 14,9라 했으니까. 자, 요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쵸? 4번도 정답일 수가 있다. 얘는 안 된다. 그쵸? 분의 1로 돼 있을 때는 F2분의 알파 자유도 9,14분의 1 얘가 또 정답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의 1을 또 역수치해서 바꿀 수도 있잖아. 바꾸고 났더니 자유도가 14,9 이면서 여기 확률값은 1-2분의 알파가 된다. 되시죠? 그래서 4번도 맞게 된다. 자, 그럼 얘가 맞냐 보는데 둘 다 분의 1이 안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또 뭐 해야 돼? 역수치해 줘야죠. 그렇죠? 역수치하면은 F하고 자유도 둘이 뒤바뀌어 주시고 여기다 뭐해? 1 뺀다고. 1 빼기 1-2분의 알파 한다고. 요거 계산해 주면 몇이야? 2분의 알파죠. 그래서 요렇게 생겼죠. 그렇죠? F 2분의 알파 자유도 14,9 누구야? 1번이 정답이 되죠. 되시죠? 모분산에 비해 실내 구간 구하라는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치? 근데 나오더라도 내가 정확히 이게 어떻게 해서 실내 구간 만드는 건지는 몰라도 요 뭐해? 요 꼴, 그쵸? 어떻게 생겼는가를 여러분들만의 뭐 암기 방식대로 외워주시면은 그 외운 다음에 뭐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되죠. 그리고 F분포의 성질, 역수가 나왔을 때는 서로 뭐 할 수 있어? 돌릴 수 있다.
그렇죠. 요런 관계를 이용해서 돌릴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되고, 구간 추정에 나왔던 식들 한번 정리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모수를 구간으로 추정하기로 했어. 그렇죠. 모평균을 알고 싶은데 그냥 표본 평균으로 띵 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죠. 표본 평균에다 플러스 몇, 마이너스 몇 해갖고 뭐해?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서 요 구간 사이에 모평균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구간 추정이고, 자, 요렇게 만든 구간을 뭐라 불러? 신뢰 구간이라 부르고, 그렇죠. 이 구간이 모수를 포함하고 있을 확률을 이용해서 구간을 만든다고. 그렇죠. 당연히 100%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구간을 크게 만들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구간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은 이게 통계학적으로, 그렇죠. 자료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연구하기 위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키의 평균은 0에서 3m입니다. 이러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구간 길이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그 구간을 맞출 확률을 포기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간을 맞출 확률을 뭐라 그래? 신뢰 수준이라 하고, 1-알파 요렇게 적는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신뢰 수준 뭐야? 95%다. 그렇죠. 그 다음은 뭐 90% 또는 뭐 더 정확히 맞추고 싶으면 99%를 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맞추고 싶은 모수들이 누가 있냐? 모평균이 있다고. 그렇죠.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일단 점추정치, 표본 평균 써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분포값 곱하기 표본 평균에 뭐해? 표준 편차 적어줄 거라고. 되시죠? 루트 분산 적어줄 거라고. 자, 그래서 내가 시그마를 알아. 모분산을 알아. 그쵸? 내가 모분산을 알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분포값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써주시고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모분산을 몰라. 그쵸? 모분산을 몰라서 뭐 써야 돼? 표본 분산을 써야 되는 거야. 그쵸? 그 경우에는 t분포가 되고 곱하기 루트 n분의 s. 자, 요렇게 된다. 그쵸? 외워줄 수 있죠. 자, 이제 모평균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두 집단의 모평균의 차이도 알고 싶은 거야. 그쵸? 그럼 당연히 표본 평균의 차이를 점추정치로 쓰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건데, 그쵸? 우리 시험에서는 뭐만 나와? 두 모집단의 모분산이 뭔지는 몰라요. 대신에 모분산이 같다는 건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럴 때는 벌써 합동 표본 분산을 쓰고 그때는 t분포를 쓴다고 했죠. t 0.025 곱하기 루트 n1 분의 sp의 제곱 합동 표본 분산 요걸 써주게 된다고. 그리고 합동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해? n1-1의 s1의 제곱 더하기 n2-1의 두 번째 표본의 표본 분산 나누기 요 두 자유도끼리 더해준 값. 요걸로 나눠주게 되고, 이때의 t분포도 자유도가 뭐가 돼? n1 더하기 n2-2가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배웠어? 모비율의 구간 추정 배웠죠. 그렇죠? 모비율을 구간 추정하기 위해서 점추정치로 표본 비율을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비율은 무조건 정규분포라고. 그렇죠? 비율에선 t분포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표준 정규분포 갖다 써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뭐 해야 돼? 요 표본 비율에 뭐 하면 돼? 표준 편차를 적어주면 되죠. 그쵸? 걔도 똑같이 루트 n분의가 되고, 요 위에가 p 곱하기 1-p인데 요 p를 구할 수 없으니까 표본 비율로 대신 써준다. 자, 그리고 이어서 모비율기의 차도 구간 추정했는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모분산의 구간 추정도 했는데, 그쵸? 모분산의 구간 추정은 뭘 이용해서 구한다? 카이제곱. 그다음 모분산이 두 개일 수도 있잖아. 그쵸? 두 집단의 모분산의 비를 또 구간 추정해야 되는데, 이때는 뭘 이용해서 구한다? F분포.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이해하시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쵸? 모비율의 차라든가, 그쵸? 모분산, 그쵸? 모분산의 B의 신뢰 구간식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 가시면서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보시면서 외우고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정의 마지막 단원 표본 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